지금 출고가 지연이 되고 있어서 주행 중에 노래는 해도 되죠? 이거 그렇죠. 이게 언더가 쭉 나버리네. 승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버틴다니까. BYD 왜 좋지? 안녕하세요, 모터의 박기동입니다. 네, 봄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BYD의 아토3입니다. 내가 차를 사진 않을지언정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BYD 아토3. 사실 이제 시승기도 좀 나가긴 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가서 미리 이제 BYD도 그 브랜드에 대한 공부들도 좀 하고, 공장도 견학하고, 잠깐이지만 차를 이제 시승을 해본 터라,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시승 순서가 좀 밀려가지고 이제서야 만나보게 됐는데요. 안 좋은 소식이 지금 계속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출고가 안 되고 있죠. 초반에 생각보다 계약이 꽤 많이 돼가지고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했는데 보조금 산정하는 프로세스가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 지금 출고가 지연이 되고 있어서 떠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런 소식들도 들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아토3를 저희가 늘 테스트하는 이곳에서 제대로 한번 평가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중국에 가서 이 차를 비 오는 날 슬라롬만 잠깐 해봤거든요. 근데 좀 느낌이 이상했어요. 뭐냐면 보통 핸들을 이렇게 감았다가 이렇게 감으면 콘과 콘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차는 이렇게 감았다가 이렇게 감으면 그 각도가 안 나와. 그래서 이렇게 감았는데 또 조금 더 감아야 각이 더 나올 정도로, 야, 이게 조향각이 왜 이렇게 멀지? 그게 조금 생소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국내에서 어떨까? 조금 첫 번째 그게 좀 걱정이고, 지난번에 저희가 T4K를 시승을 하면서 사실 좀 실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토3도 기대감이 사실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반전이 장난이 아니에요. 차츰차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BYD 말씀 먼저 잠깐 드리자면, BYD의 성장은 정말 놀랍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원래 배터리 회사에서 시작을 해서 조금 있다가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지금 벌써 BYD가 글로벌 탑 10에 이미 들어섰죠. 근데 BYD가 생산하고 있는 차량들은 전부 다 친환경차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만 생산하는 거 아니고요. 친환경차라고 해서 전기차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합쳐서 친환경차라고 부르는데, BYD는 플러그인과 전기차를 합쳐가지고 지금 한 450만 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판매가 좀 더 많습니다. 사실 그 정도 판매가 많이 된다는 거는, 아니 뭐 중국 사람들이 자기 차니까 뭐 중국 돈 없으니까 차를 많이 사주겠지,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만큼 상품성이 되기 때문에 그게 판매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차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국내에서는 일단 세 가지 모델을 판매하겠다고 선을 보였는데, 가장 먼저 출시를 하기로 한 거는 요 아토3고요. 자, 아토3는 보시는 것처럼 약간 그 준중형 SUV에 가깝습니다. 사이즈가 궁금하잖아요. 이게 뭐 처음 보는 모델이다 보니까 사이즈가 코나하고 그 다음에 투싼하고 딱 중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거슬러서 생각해 보면 어떠냐면, 지금 현재 투싼은 사이즈가 많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투싼 같은 경우는 예전 산타페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사이즈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한 2세대, 3세대 투싼 있죠. 2세대, 3세대 투싼이랑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약간 대충 정보들이 있으시잖아요. 가격이 3,330만 원, 위급 트림으로 플러스 기준으로 3,330만 원인데 아직 보조금이 확정이 안 됐지만, 만약에 보조금을 받는다 그러면 거의 3천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본다고 하면, 이게 전기차인데 그리고 뭐 피처도 되게 괜찮거든요. 근데 3천만 원의 차를 산다? 그러면 이게 투싼 사이즈, 예전 투싼 사이즈다? 그러면 이거 괜찮은 거 아닌가? 그게 이제 거기서 고민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중국 차야.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실 텐데, 제 생각에는요, 기회가 되시면 궁금하시는 분들은 꼭 이 차를 시승을 해보세요. 시승해 보시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좀 마음이. 자, 디자인 보시면 눈에 확 띄는 부분이 여기 가운데 은색 띠가 보이죠. 여기 BYD라고 큼지막하게 적어 놓고 은색으로 이렇게 플레이트를 넣어 놨는데,
요 디자인이 요게 뭐냐면 그 BYD의 왕조 시리즈의 디자인이에요. 원래 이 차는 왕조 시리즈로 처음에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왕조 시리즈가 한, 당, 송, 그 다음에 원 이런 차들이 지금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송 플러스 모델이 엄청나게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차가 왕조 시리즈로는 여기에 원나라 원자 있죠. 위엔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는 판매가 됩니다. 그 왕조 시리즈는 중국 판매만을 목표로 개발된 모델들이에요. 근데 이 차는 처음에는 왕조 시리즈로 개발이 됐는데 이거를 글로벌에서도 팔아야겠다. 그래서 그 원나라 원자를 떼버리고 BYD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도 아토3로 이름을 새로 지은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위엔으로 판매가 되고 글로벌에 나오면 아토3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보더라도 실이나 뭐 실라이언이나 이런 차들이랑 그 차들에는 이 은색 플레이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모습 같은 경우에는 중국답게 약간 용의 이미지를 형상화했다고 그래요. 사실 우리도 뭐 호랑이 형상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중국이니까 당연히 용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용이 보이시나요? 근데 여기 하얀색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요거는 용의 수염. 네, 그런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러고 보니까 좀 용 같아 보이는 여기 용의 눈 그리고 여기 이렇게 딱딱딱 나와 있는 이런 느낌들이 용의 수염과 비늘과 뭐 그런 느낌들. 여기 안쪽에도 보니까 여기 안에도 지금 이렇게 유리처럼 이렇게 면발광 느낌으로 이렇게 세 개가 장식이 있거든요. 요것도 확실히 용 느낌이 나네. 이런 느낌들이 여기서 연결돼 가지고 여기 짧은 수염, 긴 수염, 네,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컬러도 또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그동안 봐왔던 게 약간 실버나 이런 쪽 밝은 톤의 차들을 봤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원래 검정색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원래 원색을 좋아하는데 근데 이 차는 검정색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밝은 색보다 상대적으로 차가 훨씬 더 값어치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그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매트릭스 헤드램프 없습니다. 그 대신 그 오토 하이빔은 있어요. 상향등을 켜고 가다가 앞에 차가 나타나면 하향등으로 내려주는 거 오토 하이빔까지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사이즈가 예전 투싼 정도 사이즈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딱 보시기에도 딱 그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EV3랑 같은 사이즈인가 생각하고 와서 보면 차가 생각보다 큽니다. 지금 여기에는 이 플랫폼 3.0이라는 그 이제 전기차 친환경차 플랫폼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8in1, 8in1이라고 그래서 그 파워트레인 안에다가 막 차를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에 다 집약시켜 놓은 그런 파워트레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름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60.48kWh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BYD에서 개발한 블레이드 배터리, NCM 계열 아니고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이긴 하지만 블레이드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배터리를 집어넣는 방식도 셀2팩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 블레이드를 바로 그냥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공간에서 조금 유리하기 때문에 집어넣을 수 있는 양도 조금 더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 블레이드 배터리 자체가 일단 뭐 BYD의 주장에 의하면 훨씬 더 안정적이다. 뭐 이렇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이드 배터리가 그럼 화재가 전혀 안 나느냐? 그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블레이드 배터리도 화재가 나긴 합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NCM 계열보다는 좀 더 안전하다. 이렇게 일단 뭐 통상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 대신 아무래도 에너지 밀도가 좀 낮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 면에서는 조금 불리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게 그 LFP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게 배터리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부담이긴 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보조금도 적게 주는 부분들도 있죠. 배터리는 여기에 EV3의 스탠다드보다 조금 낮게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주행 가는 거리가 이제 많이들 궁금하시잖아요. 인증받은 게 상온 기준으로 321km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동안 경험이 이제 많이 쌓여가지고 우리나라 인증에서 321이다. 그러면 실제로 주행하면 한 400 정도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죠.
이제 여름에 이제 컨디션이 좋을 때, 물론 321을 받았으면 겨울에는 거의 321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보다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다, 겨울에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차를 100% 충전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계기판에 딱 321이 찍혔어요. 딱 321km가 찍혔었는데 집에서 출발해 가지고 경부고속도로를 조금 타고 서울 외곽순환을 조금 타고 그다음에 국도를 타고 해서 그래서 한 70km를 주행을 했더니만 남아있는 주행 가는 거리가 276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70이면 346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처음 출발할 때는 321이었는데 이제 시내를 통과해서 이렇게 주행해서 와 보니까 한 20km 이상 정도 또 레인지가 조금 더 늘어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봄이 왔으니까 조금씩 더 늘어나겠죠. 휠은 지금 18인치 휠을 장착을 해 놨는데 와, 이게 18인치나 되나? 차 크기에 비해서 또 휠 하우스의 여백 이런 거 생각해 보면 휠이 좀 작아 보이잖아요.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18인치는 됩니다. 근데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 타이어의 아이온 GT SUV용에다가 EV 전용 타이어를 장착을 했는데요. 여기 사이즈가 215-55R18이거든요. 그러니까 폭도 조금 좁고 그 편평비가 조금 높은 타이어를 적용해 놔서 승차감 면에서는 꽤 유리할 거고 아마 뭐 연비 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하겠죠. 그렇지만 그립은 아무래도 그렇게 많이 기대하기는 어려운 그런 세팅이어서 뭐 이 정도면 승차감 좋고 연비 좋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안쪽에 디테일한 무늬들이 있거든요. 기아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무늬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나이키 무늬를 넣어놨어요. 나이키를 이렇게 많이 넣어놨냐? 근데 이거 나이키라기보다는 이게 뭐냐면 용의 비늘, 용의 비늘을 형상화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놨다고 합니다. 자, 뒷모습은 상당히 차분합니다. 이게 막 용 막 이런 느낌을 이야기했던 거에 비하면 꽤 차분한 느낌이고요. 자, 스마트 트렁크 이런 거 따로 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상위 트림인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전동 트렁크는 적용되어 있고요. 여기 트렁크 여는 버튼이 있다고 여기 스티커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딱 누르시면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야, 뭐 그냥 무난하게 깔끔한 수준이고요.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열어보시면 밑에 공간이 꽤 여유가 있네요. 야, 이 정도면 이거를 이렇게 밑으로 넣으면 공간이 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야, 이 정도면 꽤 유용한 공간이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넣으면 나름 여기 바닥도 수평도 잘 맞고 그렇게 해서 여기 아래쪽에는 뭐 히든 공간으로 쓴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휠베이스를 많이 길게 잡은 만큼 2열 공간 확보를 좀 더 많이 하고 트렁크 공간을 조금 줄였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공간 자체는 기본 요 공간은 예전 투싼이나 이런 전통적인 SUV들에 비해서는 조금 좁은 듯한 느낌이지만 큰 짐을 실을 때는 뭐 눕히면 되니까 이게 훨씬 낫죠. 실내 공간을 훨씬 더 넓게 쓸 수 있는 게 그게 현실적으로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줄을 당겼어 이렇게 하면 넘어가니까 눕혀보면 나름 뭐 깔끔하네요. 지금 보시면 이쪽에 단차는 거의 없거든요. 단차는 거의 없는데 이쪽이 살짝 높은 편이고 한번 살짝 누워보면 많이 짧으네.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누우면 그래도 뭐 되긴 하겠다. 이 시트를 앞으로 많이 당겨야 되는 그런 정도의 공간이긴 합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V2L이 되거든요. 외부 단자에다가 바깥에다가 연결해서 소켓 연결하면 V2L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뭐 차가 가격성비가 좋으니까 캠핑용이나 이런 정도로 쓰는 것도 뭐 좋죠. 이게 V2L 장치네요. 야, 길구나 엄청. 그렇죠. 이게 현대 기아 같은 경우에는 V2L이 보통 여기에 이쪽에 충전구가 있으면 기계가 요거만 하거든요. 요거 해가지고 여기서 선을 길게 빼는 연장 코드를 따로 꽂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V2L 기계 자체가 길이가 아예 길게 넣어놨네. 이거 괜찮은데요. 예. 지금 충전구가 얘는 앞에 있거든요. 전륜구동이니까. 여기 꽂으면 그러면 위치가 보통 뒤에 충전구 있는 그 위치 정도까지는 가네요. 예.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V2L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잘 해놨네. 근데 여기 실내에는 없어요. 사실 실내에도 V2L이 있으면 좋은데 실내 V2L은 없다는 거 좀 아쉽고요.
그리고 이 V2L 같은 경우에는 그 전력이 2.2kW까지 쓸 수 있습니다. 현대는 보통 3.3kW까지 쓰잖아요. 근데 그거까지는 아니더라도 2.2kW만 하더라도 뭐 웬만한 거는 충분히 쓸 수 있겠죠. 예. 자, 프렁크는 한번 보시려면 요 레버를 2번 당기면 열리거든요. 안에 손으로 당기는 거 따로 없습니다. 와, 엄청 무겁다. 자, 프렁크가 없습니다. 예. 안에 이제 전기 모터하고 인버터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근데 공간이 생각보다 공간은 있거든요. 근데 프렁크를 왜 안 만들었을까? 프렁크 옵션인가? 자, 일단 이런 것들도 조금 정리하면 프렁크 공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공간이 꽤 여유가 있는데, 소문에 의하면 알리나 테무 이런 데 가시면 여기 그 키트로 프렁크 만들 수 있는 그런 키트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비밀, 이 차는 프렁크 없어 라고 보여주는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 이 차는 프렁크 없어 보여줘 놓고 딱 만들어 가지고 나만 비밀 공간으로 쓰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네. 자, 실내도 지난번에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엄청 정신없죠. 뭔가 테마가 엄청 복잡해요. 여기는 막 웨이브도 져 있고, 여기도 막 근육질 오락부락하고, 특히나 이게 진짜 너무 유아틱한 느낌도 들기도 하죠. 여기도 조금 복잡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이게 약간 그 운동하는 그런 테마가 적용이 됐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제일 신기한 거 이거 있죠. 공기 배출구. 이게 뭐냐면 그 역기에 보시면 보통 바 끝에다가 그 디스크를 걸잖아요. 역기 디스크. 이게 역기의 디스크 같은 거야. 덤벨에 그런 디스크를 여기 3장씩 각각 꽂아 놓은 것도 여기도 그렇고. 그런 디자인이라고 해요. 예. 처음엔 진짜 이상했거든요. 와, 이거는 좀 아니다. 디자인이, 이거는 현대도 이런 디자인 한 적은 역사적으로 없었어.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좀 보다 보면 또 익숙해지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는 지금 12.8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12.3인치를 그 가로로 와이드 형태로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와이드보다는 약간 2대3에 좀 더 가깝거든요. 16대9에 가깝겠네. 전 이런 게 좋다는 거죠. 16대9로 해줘야 뭔가 영상을 재생을 했을 때 이 화면을 제대로 다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2.8인치 밖에 안 되는데도 이 비율을 쓰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반면에 이제 가운데 있는 요 계기판은 지금 5인치짜리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게 느낌이 뭐냐면 이쪽에 우리는 큰 모니터를 넣어줬어.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약간 참고용으로, 약간 보조용으로만 넣는 거야. 이런 개념으로 얘들이 넣었어요. 근데 어차피 이렇게 넣을 거면, 어차피 계기판이잖아요. 넣을 거면 이것도 한 8인치짜리 제대로 넣어주지. 그렇게만 해도 확실히 효용이 좋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주행해보면 이쪽에 있는 정보를 많이 보게 돼요. 어차피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다 보니까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거 쓸 때 이쪽 정보를 수시로 보게 되는 거 생각해보면 그래픽은 굉장히 깔끔하고 괜찮은데, 그래도 기왕이면 이게 조금 더 사이즈가 반듯하게 사각형으로 해서 8인치쯤 넣었으면, 그러면 진짜 엄청 더 고급스러워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쪽에 기어 레버 이 부분도 뭔가 좀 항공기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당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기능들을 많이 배열을 해놨고요. 심지어 에어컨 끄고 켜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에어컨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물리 버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대신 이쪽에 물리 버튼도 온오프 오토도 지금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오토 홀드도 있고, 그 다음에 경고등 뭐 이런 부분들 여기 있고, 비상등 여기 있고요. 여기 스타트 스톱도 버튼을 안쪽에 약간 크리스탈 느낌이 나게끔 굉장히 예쁘게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전기 마크가 붙어 있어서 요거는 회생제동 단계를 조절하는 건데, 요건 하이와 스탠다드 두 가지로 조절할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비포장도로 들어가는 거고, 요게 드라이브 모드, 에코, 노멀, 스포츠, 이렇게 총 3가지로 변할 수 있는 기능 버튼이 있습니다. 이 시트도 좀 약간 옛날 푸조 시트 같은 느낌이 드는데 쿠션이 좀 말랑말랑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앉아보면 꽤 푹신푹신해요. 옆구리가 불룩한 거 치고 나름 뭐 지지도 괜찮고, 예. 헤드레스트는 일체형이기도 하고, 딱 예전에 푸조에 있는 그런 스포츠 시트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굉장히 편안합니다. 디자인은 나름 나쁘지가 않고요. 스티어링 휠은 수동으로 텔레스코픽도 되고 틸팅도 되겠고, USB 꽂을 수 있는 버튼은 안 단자는 이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컵홀더는 깊이 있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하나를 넣어서
이렇게 조금 낮은 거, 깊은 거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선루프도 와이드 선루프도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어요. 와, 이것도 이게 뭐 EV3 이런 것만 하더라도 이거 선루프가 옵션이거든요. 한 6, 70만 원 한단 말이에요. 이거 완전 와이드잖아요. 그죠? 네. 이 선루프가 기본으로 지금 플러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와, 이거 또 뭐야 이거. 지난번에 봤지만 와, 이걸 납득해 줄 수 있나? 이거는 기타를 형상화했다고 그러거든요. 다들 막 연주들을 막 하시던데. 그리고 보시면 이런 게 이제 여기 이렇게 자국이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싼 느낌이 조금 들긴 하는데 만져보면 또 느낌들은 괜찮거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사이드 후진하면 사이드 미러 자동으로 내려오는 기능 없고요. 메모리 시트 기능은 따로 없습니다. 독특한 게 이쪽에 이제 도 여는 락 해제하는 버튼이 이렇게 생겨 있는 거. 와, 이것도 진짜 특이하죠. 예뻐요. 예, 귀여워요. 자, 스티어링 휠도 디자인이 너무 요란하죠. 진짜 보시면 이렇게 지금 Y자 느낌이잖아요. 여기도 딱 그 느낌이거든요. 아, 이게 BYD여서 Y자를 만들어 넣은 건가? 이쪽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같은 거, 차간 거리 조절, 그다음에 차로 중앙 유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속도 조절하는 요거 누르면 바로 이쪽에 어라운드 뷰 모니터가 켜집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끄면 되고, 요거는 짠 규칙 핸들도 이게 모니터 돌아가는 거. 이 차에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제일 관심을, 저만 그런가? 저도 정말 마음에 든다고 생각한 이 부분인데, 요거 여기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돌아가고 있는 중간에 안 돌아가요. 예. 다 돌아오고 난 뒤에 돌아가는데, 결국은 저거죠. 뭐 티맵 같은 거 내비게이션 볼 때는 아무래도 지도를 이렇게 길게 해 놓으면 멀리까지 볼 수 있으니까 괜찮죠. 그래서 요런 거 티맵 볼 때는 요렇게 해서 쓰실 수가 있는데, 근데 그 뭐 영상을 본다든가 그랬을 때는 이렇게 가로로 돌려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모니터에도 재밌는 기능들이 진짜 많은데요. 일단 요게 홈 화면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넘어가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메뉴들이 다양하게 들어 있고, 이 홈 화면도 만약에 편집을 하고 싶으면 제가 요거 일부러 여기다 넣어 놓은 거거든요. 요걸 길게 누르고 있으면 밑에 이렇게 메뉴들이 뜨죠. 그래서 이 중에서 만약에 이거 이렇게 올리면 바뀌었죠. 예. 그래서 노래방을 홈 화면에 띄워 놓겠다. 와, 노래방이 들어 있습니다. 오. 자, 이게 노래방이 지금 들어 있는데, 다짜고짜 노래방부터 설명하고 있어. 근데 이게 노래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제가 걱정 말아요 그대를 검색했더니만 전인권 버전 하나만 딱 들어있어요. 예. 임재범도 검색을 했더니만 노래가 2개밖에 없어. 노래방이 들어있긴 합니다만 노래가 많이 적용되어 있지 않아서 요건 앞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주행 중에도 노래방 됩니다. 노래방이 되는데 주행 중에는 가사가 안 나와. 이거 보면, 화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행 중에 노래방 어떡하지? 노래는 해도 되죠. 그래서 주행 중에는 가사는 안 나오고 가사가 안 나옵니다 라고 멘트가 뜨고요. 그러면 만약에 동반석에 계시는 분이 노래방을 하려고 하면, 아니 동반석에 있는 사람은 가사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보면 여기 QR코드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동반석에 계시는 분은 QR코드를 찍으면 핸드폰에서 가사를 보실 수 있대. 와, 진짜 꼼꼼하게 많이들 해놨습니다. 지금 여기에 마이크가 안 들어있는데 마이크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랑 싱크를 맞추면 마이크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고, 여기 옆에 붙어 있기를 뭔가 싶으면 눌러봤더니만 효과음도 있어요. 그래서 노래 나오는 중간에 이거 박수도 칠 수도 있고 키스도 되고 장미도 띄울 수 있고 폭죽도 터져요. 오. 야, 나름 굉장히 재밌는 기능들을 많이 넣어놨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홈으로 돌아와서 자, 그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편집을 하시면 되고요. 내비게이션은 T맵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T맵을 음성으로 매 목적지를 설정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검색에 들어가면 지금 여기에 음성 버튼이 없잖아요. 근데 이 음성 명령이 여기 있거든요. 눌러서 브리즈 131.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운전석 창문 열어줘. 오, 되죠. 이런 건 돼요. 이런 건 되는데 지금 내비게이션이랑은 연동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T맵이 적용되어 있지만
보통 지금까지 국내 이제 티맵 적용한 경우에 누구 오토랑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 음성으로 바로바로 되는데 지금 그건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핸들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도 명령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방금처럼 Hey BYD 이렇게 해서 불러서 명령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라이트 조절, 윈도우, 선쉐이드, 그다음에 온도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만 되게끔 지금 되어 있네요. 그 외에 뭐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는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요. 전화는 누구한테 전화 걸어줘? 검색 이런 거 되고, 미디어 재생은 어떤 음악 틀어줘, 라디오 틀어줘 이런 부분들 됩니다. 이전 곡 다음 곡도 되고, 시스템 제어, 볼륨 올려 뭐 이런 부분들, 블루투스 켜줘, 와이파이 켜줘 이런 부분들이 다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 티맵 쓰시기는 괜찮아요. 티맵 자체는 괜찮은데 티맵을 음성 명령으로 제어하는 게 아직은 안 되더라. 그다음에 오디오가 기본으로 플로가 깔려 있습니다. 근데 뭐 안드로이드 오토나 뭐 애플 카플레이로 쓰실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안드로이드 오토로 연결해서 쓰시는 것보다 차 안에 적용되어 있는 내장 앱을 쓰시면 사운드가 확실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여기에 사운드가 괜찮아요. 오, 소리 나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한글과 영어를 바꾸려고 하면 여기 지구 버튼 누르면 이게 영어랑 일본어랑 한국어랑 중국어가 다 나와요. 중국어도 모르겠는데 무슨 광둥어 뭐 이런 것이겠죠. 중국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바꾼 다음에 오케이, 이렇게 들어볼게요. 우와. 와, 지금 보컬이 소리가 엄청 맑게 들리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너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오히려 그냥 주행 중에 듣기에는 진짜 괜찮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안드로이드 오토로 들으시면요, 소리가 완전히 작게 나옵니다. 같은 볼륨 크기에서 소리가 훨씬 더 작게 나오고 좀 풍성한 느낌이 부족해요. 그래서 뭐 기왕이면 지금 여기 안에 플로어가 깔려 있기 때문에 플로어를 로그인 하셔서 쓰시면 좋아요. 이쪽에 보시면 이게 음성 전화 플로어 안드로이드 오토 뭐 미디어 센터 있고, 어라운드 뷰, 서라운드 뷰라고 해놨는데, 요거는 지금 앞모습, 뒷모습 이렇게 바꿔가면서 옆모습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실 수가 있죠. 예. 그다음에 이거를 여기 3D 요걸 누르시면 여기 차가 나와요. 네. 그래서 우와, 반응 보세요. 와, 반응도 진짜 좋아. 모니터 화질도 괜찮거든요. 아, 이거 투명하게도 할 수 있구나. 예. 투명하게 하는데 지금 까만색으로 보이잖아요. 차가 지나가면 여기를 찍어 놓은 게 입혀지거든요. 그러면 차가 투명하게 보이는 거죠. 설정. 설정에 들어가시면 지금 기본적으로 앰비언트 라이트 뭐 이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이나믹 앰비언트 라이트를 켜게 되면, 그러면 이쪽에 있는 그 라이트가 조명이 지금 보이세요? 지금 파란색에서 연두색으로 바뀌었다가 초록색으로 바뀌었다가 이게 색깔이 계속 바뀌어요. 자기가 알아서. 근데 이것도 테마가 있어가지고 다이나믹 컬러도 테마가 바다와 별, 트로피컬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거든요. 오디오는 기본적으로 사운드 효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테이지 라이브를 하면 조금 더 입체적인 음향이 강해지고, 그다음에 하이파이 룸이 그나마 조금 기본에 조금 더 가깝고요. 라우드니스를 꺼볼까? 내가 등 돌려버린 그 지난 날을 방금 이제 라우드니스를 껐는데요. 그 곡 이거 이걸 켜놓으니까 너무 저음이 쫙 깔려있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거 끄니까 나은 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 네, 유튜브에 들어가면 지금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핸드폰 테더링으로 연결하시면 되거든요. 연결됐죠, 바로. 네, 제 걸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가 바로 나오고. 보세요. 화면이 크니까 지금 완전히 배제를 꽉 채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볼만 하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세로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지? 그렇죠. 세로라면 이거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가로 화면이 좋다는 거죠. 이게 사운드도 꽤 괜찮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듣기에는 진짜 괜찮아요. 디테일하게 보면 이렇게 음이랑 좀 뭉개지는 느낌도 있고, 이렇게 그 선명한 느낌이 좀 부족하긴 하거든요. 그렇긴 한데 그냥 듣기에는 정말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뭐 화질이나 색감도 나쁘진 않아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아, 이거 뭔가 유튜브 말고 영화 볼 수 있는 플랫폼이 있으면 좋을 텐데. 아, 브라우저가 있긴 있구나. 브라우저만 가지고는 조금 아쉽죠. 예. 웨이브나 왓챠 이런 거 있으면 나름 잠깐 쉬면서 뭐 영상 같은 거 보기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여기 메뉴에 보면 여기 숫자로 PM 2.5, 실내 6, 실외 3.39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미세먼지 수치도 여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기 정화 기능도 적용도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공기 정화 기능이 있죠. 수치가 여기 수치도 나오는 거. 여기 나오는 게 여기 바깥에 여기 작게도 항상 떠 있게도 지금 되어 있고요. 통풍 열선 시트 다 적용되고, 요거 그 플러스 상위 트림에는 통풍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 기본 트림에는 통풍 시트는 빠져 있습니다. 밑에서 바로바로 설정하실 수도 있고 메뉴에 들어와서 설정하실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지금 내비게이션 화면을 쓰다가 이거 화면을 너무 하나로만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분할해서 뭐도 쓰고 싶잖아요. 그것도 여기 분할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 누르시면 분할이 돼요. 그래서 이쪽에는 내비게이션이 나오고 이쪽에는 뭐 다른 기능을 쓸 수 있게끔 플로어를 선택하시면 다른 기능을 쓸 수 있게끔 좌우를 바꿀 수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없애버리실 수도 있고. 화면을 뒤집어 보면 그렇죠. 좌우가 바뀌었죠. 그래서 위에는 내비게이션 쓰고 밑에는 다른 기능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이제 디폴트인 거죠. 이쪽에는 내비게이션, 이쪽에는 오디오 관련된 거. 그러면 이 상태에서 화면을 돌리면 로테이션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에서는 가로 화면만 지원되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오토는 세로 화면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쓰는 것도 나름 신기한 방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차츰차츰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일단 주행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아토3에는 앞쪽에 150kW짜리 전기 모터 하나가 들어갑니다. 환산하면 이제 204마력 정도 되죠. 150kW 전기 모터는 뭐 EV3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이 비슷한 급의 차들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출력이죠. 그래서 150kW 204마력 굉장히 익숙한데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제로 100이 7.3초, 그러면 상당히 강력한 굉장히 경쾌한 그런 주행 감각을 보여줄 걸로 기대가 되고요. 우선 승차감이 진짜 궁금하잖아요. 승차감이 이거 승차감이 괜찮은데요, 이거. 지금 여기가 요철이 진짜 많은 구간인데 요철에 대한 정보들은 그래도 대충 다 들어오지만 그거를 굉장히 많이 깎아서 들어와서요. 승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뭔가 막 출렁출렁 이런 느낌도 아니거든요. 근데도 비교적 부드럽게 세팅이 돼 있어 가지고 요철들을 굉장히 잘 걸러줘요. 약간 EV3에 뭐 하이드로 부싱 이런 것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조금 고급스러운 그런 승차감 느낌이랑은 좀 다른데, 기본적으로 이 스프링이랑 댐퍼의 구조 자체를 좀 승차감이 좋게끔 세팅을 잘한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데요. 이게 산에서 어떤 느낌이 날까?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번 중국에서 시승할 때 이 핸들을 좀 원래 감는 것보다 좀 더 많이 감아야 이게 회전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냥 이게 일반적으로 주행해보면 그런 느낌은 잘 안 받습니다. 그냥 뭐 무난해요. 근데 일단 승차감이 좋은 게 저는 제일 확 와닿네요. 이 급에서 이 정도로 이렇게 편안하고 매끄러운 그런 승차감이 들다니 참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가속을 해보면 쭉 밀어주는 힘이 상당히 강력하거든요. 이게 제로 100 7.3초가 이게 노멀 모드에서 이 정도로 지금 힘이 강력한데, 그럼 이게 스포츠 모드가 되면 노멀 모드, 이게 엑셀을 깊이 밟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노멀 모드랑 스포츠 모드랑 아주 큰 차이는 나지는 않는데, 근데 시내에서 타보면요, 시내에서 보통 이렇게 천천히 가는 차들 사이에서 타보면 스포츠 모드가 확실히 더 강력합니다. 다시 노멀 모드가 되면 차이가 나긴 하네. 스포츠 모드가 확실히
밀어주는 힘 자체가 토크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어차피 서스펜션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일단 스포츠 모드로 좀 주행을 해보면 롤은 기본적으로 뭐 점진적으로 그대로 일어나고요. 우와, 저기 과속 방지턱 넘는 느낌도 속도가 꽤 있는데도 상당히 괜찮네요. 야, 기본적으로 서스펜션이 꽤 부드럽게 설정되어 있고 타이어도 편평비가 꽤 높은 그런 타이어이긴 한데, 근데도 이게 초반에 이게 기울어짐이 살짝 있긴 한데 이게 심하게 휘청 이렇게 넘어가진 않습니다. 마음에 드는데요. 어차피 일상적인 용도를 고려해야 되잖아요. 일상적인 생활에서 더 편한 게 더 중요하죠. 이거는 지금 어차피 테스트 삼아 와보는 거여서 이렇게 보면 이거 버틴다니까. 계속 대책 없이 휘청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살짝 넘어간 다음에 잘 버텨줘요. 야, 이게 의외로 괜찮은데요, 이 롤도. 근데 지금 이게 핸들을 감고 있는 상황에서 엑셀을 밟으면요, 그러면 그립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약간 토크 스티어처럼 이게 그 파워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게 조금 턱턱 걸리는 느낌들이 좀 있거든요. 허둥대는 느낌들이. 이거 그렇죠. 이게 언더가 쭉 나버리네. 야, 대책 없이 언더가 나네. 와, 이런 언더스티어 진짜 오랜만에 경험해요. 와, 요즘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앞바퀴 굴림 차들이어도 저기서 밀면 그냥 대체 없이 언더가 나는 게 아니라 네 바퀴가 그냥 점진적으로 이렇게 쭉 바깥으로 같이 빠지거든요. 그렇게 세팅들이 많이 돼 있어요. 언더스티어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설정들을 많이 하는데 이 차는 대책 없이 그냥 맞바퀴만 쭉 빠져버려. 아무래도 이게 앞바퀴의 접지력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근데다가 전기 모터가 힘은 막 토크는 엄청나게 강력하죠. 그게 밀어붙여 버리니까 앞바퀴가 그 그립을 유지를 못하고 그냥 언더가 쭉 바깥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느낌들을 주네요. 이거 언더를 좀 조심을 많이 해야 되겠네. 어차피 우와, 야, 이거 뭐. 지금 ESC가 지금 들어오긴 하는데 타이어가 지금 워낙 접지력이 약해요. 힘은 진짜 좋고, 그러다 보니까 방금도 이렇게 언더가 났거든요. 언더가 났는데 엑셀을 살짝 떼니까 바로 터긴처럼 뒤가 바깥으로 확 흘러버려. 지금 그리고 여기서도 엑셀을 깊이 밟으면 직진 상황에서도 휠스핀이 지금 계속 납니다. 야, 이거는 타이어 설정 자체가 너무 일상적인 용도로 설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차를 막 과격하게 타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그만큼 힘이 진짜 강력하다는 거죠. 야, 제가 아까 이렇게 외관을 이렇게 보면서 이 차면 힘이 이 정도 있으니까 이거 20인치 휠을 사제에서, 지금 옵션에 없으니까 사제에서 개인적으로 20인치 휠 튜닝을 하고 타이어도 좀 접지력 좋은 걸로 튜닝하면 나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주행거리는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요즘 사실 웬만한 차들이 다 그 기본 휠 자체도 인치수를 굉장히 높게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옵션으로 막 20인치들을 웬만큼 많이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굳이 개인적으로 사제 휠을 튜닝하는 경우가 요즘 많이 드물어요. 근데 이 차는 기본이 지금 18인치 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거를 20인치로 휠을 올리고 타이어를 좀 업그레이드를 하면, 야, 그러면 나름 좀 뽀대도 나면서 재밌게 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근데 생각보다 서스펜션은 롤을 잡아주는 그 부분은 생각보다 괜찮네요. 저는 대체 없이 휘청휘청 출렁출렁 이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야, 이게 글로벌에서 많이 파는 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사람들 돈 없으니까 그냥 싼 국산차, 자기들 중국산 차를 사겠지, 많이 사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현대차 생각해보면 그때 수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게 막 벤츠나 BMW나 폭스바겐이랑 비교해보면 그러면 뭔가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지만 글로벌 어디에 내놔도 괜찮을 정도로 수준이 좋았거든요. 지금 중국산에 특히나 BYD 같은 경우는 수준이 그 정도 되는 거죠. 한 10년 전에 현대차 수준만큼은 세팅하는 실력이 그만큼은 된 데다가 일부는
좀 더 나을 수도 있고, 특히나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발전이 많이 돼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와, 이 아토3가 좀 놀랄 정도로 괜찮은데요. 이게 중국차라는 그 어떤 선입견에 대해서 나는 자유로워. 그 다음에 이 차가 뭐 아직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서, 물론 이제 지표상으로는 이 차도 유로 NCAP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긴 한데, 근데 우리가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나는 뭐 지표로 나온 그런 안전성 뭐 믿어줄게. 거기다가 만약에 이제 특히나 중국산 차들의 어떤 정보 관리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 난 신경 안 써도 돼. 내 정보 털려도 상관없어. 이런 분들은 저는 한번 도전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저라면 만약에 제가 지금 현재 차를 구입해야 되는 그런 딱 시점이다, 그러면 저는 이거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사서 한 2년 동안 계속 이 차를 구석구석 속속들이 체크를 해보고 싶은 욕심이 드는 거죠. 중국산 차가 우리가 아직 경험해밖에 보지 못했으니까 제가 체크를 해보고, 먼저 제가 그냥 시험 대상이 돼가지고 제가 먼저 체크를 해보고 좀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전해드리고 싶다. 근데 평상시에 타기에는 생각보다 차가 너무 괜찮다. 저는 좀 그 정도 생각입니다. 이런 디자인 이런 거 억셉트가 되면, 말씀드린 저는 약간 유아틱해가지고 저는 이제 서서히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그냥 몸으로 느껴지는 이 편안함과 부드러움이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 급가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모드에 두고 150kW 204마력 0-100 7.3초 하나 둘 셋. 오, 야, 세다. 오, 잘 나가는데요? 야, 이게 최고 속도가 160km까지 올라가는데 100km 전후에서는 꾸준하게 잘 밀어줍니다. 그리고 처음 출발할 때도 이게 아무래도 노면이 저기는 상태가 좋다 보니까 휠스핀 안 나고 지금 잘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속도에서도 이렇게 엑셀을 밟아보면, 이렇게 처음 바로 밟으면 보통 이제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 딱 밟는 순간 바로 딸깍 걸리는 온오프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딱 밟으면 한 1초쯤 있다가 이렇게 1초 있다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1초 동안은 부드럽게 가다 그 다음에 훅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힘은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고속도로에서도 승차감은 뭐 상당히 좋은 편이긴 한데, 아무래도 좀 더 저속에서가 승차감이 아무래도, 왜냐하면 요철을 흡수할 때 그 응답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부드럽게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이 속도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반응이 조금은 더 딱딱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조금은 더 통통 튀는 느낌이 고속으로 올라가면 조금은 더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뭐 승차감 자체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차로 유지하는 실력은 보면 일단 이 모터가 핸들을 돌려주는 힘이 조금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커브가 조금만 심하다 싶으면 바로 해제되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차로 중앙을 약간 벗어나서 살짝 좌우로 붙는다든가 그런 느낌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노면 소음도 이 정도면 굉장히 잘 억제가 돼 있고요. 풍절음도 나쁘진 않습니다. 일상적인 영역 내에서는 특히나 그 타이어 자체도 아무래도 소음을 억제를 좀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 방음도 어느 정도 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인 영역에서 주행하는 상황에서는 정말 조용하고 또 편안한 이런 느낌들이 확실히 좋네요. 근데 이걸 과격하게 몰아붙여 버리면 허둥대는 느낌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지만, 이 차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이 정도면 뭐 일상적인 영역 내에서는 일반적인 분들이라면 뭐 굉장히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중국 BYD가 국내에 처음 소개한 준중형 전기 SUV 아토3를 시승을 했는데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맨 처음에 기대감이 좀 많이 낮았어요. 지난주에 그 T4K 때문에 기대감이 조금 많이 낮아 있다가 처음 딱 타는 순간 이거 뭐야? 승차감 왜 이렇게 좋아? 힘 왜 이렇게 좋아? 그리고 막 오디오도 막 사운드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더해지면서 BYD 왜 좋지? 이런 느낌을 맨 처음에 딱 받았거든요. 그럴 정도로
일단 첫인상 자체가 그 선입견 말고 첫 만남의 첫인상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다가 뭐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인테리어 이 디자인은 너무 유아틱하고 테마도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테마가 적용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야 이거는 좀 수준 이하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근데 그나마 이것도 이제는 좀 눈에 많이 익숙해져 가고 있어 가지고 조금 마음이 덜 힘들어요. 그런데다가 뭐 차가 다른 부분에서 사실 만족할 만한 부분들이 꽤 있다 보니까 가격이랑 뭐 나머지에서 장점들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이거 뭐 봐줄만 한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마음이 그새 조금 변한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저는 결론을 조건부 추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조건이라는 게 생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많다고 생각해요. 중국차에 대한 선입견, 또는 뭐 그 인산철 배터리에 대한 선입견, 그리고 또 인테리어 이런 거에 주는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 뭐 그런 것들, 또 안전에 대한, 아니면 정보 보호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선입견만 없다고 하면, 물론 향후에 이제 BYD가 다양한 모델들을 계속해서 선을 보일 텐데 좀 더 수준 높은 차들도 계속해서 들어올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긴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모델은 어떨지 계속 기대가 되는 거죠. 뭐 실 같은 경우는 세단이어서 조금 더 관심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실라이언이 나온다 그러면 실라이언은 일단 겉으로 보기에도 차 진짜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 차가 만약에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나온다 그러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곧 오겠죠. 전 다음에 다른 곳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주행을 마쳤는데요. 지금까지 234km를 주행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주행 가는 거리가 143km니까요. 결국은 이제 지금 오늘 주행한 기준으로 봤을 때 합치면 377km, 총합으로 377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원래 321에 비하면 굉장히 오늘 하루 동안 시승하면서 총합 주행 가는 거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